자, 그다음에 4.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10조 규정이죠. 그래서 명부 작성권자 중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와 국립소방연구원, 자, 이 부분에서 달라졌죠. 그래서 소방청장은 명부 작성권자에서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은 모두 소방청장이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런 그것은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는 소속 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명부를 작성합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에 대해서는 소방영 이상과 그 다음에 소방청 계급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2번과 3번과 관계 속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중앙소방학교장과 중앙119 구조본부장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정리하고, 그래서 중앙소방학교장은 자기 소속 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중앙소방학교장이 작성합니다. 소속 소방위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종전에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해서 작성했는데 이것을 소방위로 현행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위하로 이때 명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소방학교 소속이라도 소방경 이상은 소방청장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종전은 소속 소방령 이하에 대해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작성했죠. 이 부분을 한계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현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경 이하에 대해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이지만 소방경보다 높은 소방청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과 관련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 종전에 소속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위 이하로 한계급을 낮추었고, 국립소방연구원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장 소속 종전에 소방령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한계급 낮추어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소방학교 소속이지만 소방경 이상은 소방청장이,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영 이상이죠. 소방영과 소방청은 소방청장이 작성합니다. 특히 이 부분 틀리기 쉽죠. 주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명부의 작성 기준 1이 달라졌죠. 종전의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대상자 통합 명부는 몇 년? 1월 1일, 7월 1일 작성 기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4월 1일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1일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고 30일 이내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에 대한 부분은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선의 용어 자체의 범위를 넓혔죠. 승진대상 명부의 조정은 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한 날에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승진심사일, 승진시험일 전일까지 명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부의 조정 사유에서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혼돈에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자, 승진대장자 명부의 조정은 종전에 명부의 조정 사유, 명부의 삭제 사유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다음 중 명부의 승진대장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삭제 사유 이 내용이 나면 명부의 조정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해서 틀렸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부의 조정을 범위를 넓혀서 종전의 명부의 조정 사유 플러스 명부의 삭제 사유 합쳐서 이것을 명부의 조정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에 규정했던 삭제 사유를 포함해서 조정 사유로 용어를 넓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부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종전의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명부에서 삭제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해하되 다만 삭제 사유를 명부의 조정 사유에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규정을 시행령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시행규칙에서 종전에 있어서 삭제 사유죠. 이걸 조정 사유 함께해서 지금 현재 조정 사유로 해서 한꺼번에 이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가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정기 평정 이후에 근무 성적 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네 번째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변한 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승진 심사 대상 재배 사유, 즉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있고 재배 사유는 승진 시험 응시 제한자입니다. 재배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다음 경력 평정, 교육 훈련 성적 평정을 재평정한 자가 있는 경우, 종전에 경력 평정만 재평정됐죠. 그런데 지금은 교육 훈련 성적도 재평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평정은 경력 평정 또는 교육 훈련 성적 평정에 대해서 재평정한 자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세 가지가 추가됐죠. 승진 임용되거나 승진 임용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퇴직자가 있는 경우, 승진대장 명부의 작성 달해를 달리하는 기간으로 전보된 경우, 이 경우는 종전에 있어서 삭제 사유로 규정을 했고, 종전에 승진 심사 이제 승진용 제한 사유죠. 자,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는 삭제 사유로,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조정 사유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조정 사유는 삭제 사유를 빼고 나머지를 조정 사유로 봤습니다. 승진 심사 대상 재배 사유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어서 승진 대상 명부 작성할 때 조정 사유에 관한 부분이 있죠. 조정 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삭제 사유를 추가해서 조정 사유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본다면 전평수 제재, 첫째가 우리가 바로 명부의 조정 사유는 전출자, 전입자, 전출자,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정기 평정 이후에 근무 성적 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연수죠. 최저 근무 연수, 여기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승진용 제한 사유, 이것이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경력, 교육훈련 성적 추가되어 있죠.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이것이 종전의 명부의 조정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부의 조정 사유와 삭제 사유를 구분하지 않죠. 삭제 사유로서는 승진 임용되거나 승진 임용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자 있는 경우, 승진 대상 명부의 작성단을 탈리하는 경우로 전보된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 사유도 조정 사유로 해서 다 넣었죠. 그래서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도 조정 사유로 보고 있고, 승진심사 대상에서 재배 사유가 소멸하면 승진용 되겠죠. 이걸 종전의 내용 따라 조정 사유로 볼 수 있겠죠. 발생하면 삭제 사유가 될 수 있죠. 지금은 발생자, 소멸자 모두 삭제 사유, 조정 사유 구분 없이 그냥 조정 사유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법령에는 삭제 사유를 별도로 삭제 사유로 구분하지 않고 조정 사유 넣어서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명부가 삭제되는 경우가 언제냐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승진대상 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은 승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삭제되죠. 승진심사 재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승진대상 명부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재배자 명부에 넣어야 되겠죠. 승진용 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삭제되죠. 후보자로 확정됐다 역시 삭제됩니다. 퇴직자가 있는 경우 삭제되겠죠. 명부의 작성단을 탈리하는 경우로 전보된 경우 역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됩니다. 삭제되지만 삭제 사유를 조정 사유로 넓게 보고 그냥 전체를 조정 사유로 해서 9가지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종전에 전평수 제재, 여기에다가 제한 사유 그리고 재배 사유 일부는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도 발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분도 추가되고, 또 종전에 삭제사로 많이 인용됐던 승진용 되거나 승진용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자가 있는 경우 등도 지금은 모두 조정 사유로 본다. 조정 사유 문제 나왔을 때는 종전에 삭제 사유까지 포함해서 조정 사유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틀리기 쉽죠. 그래서 기출 문제도 다 여기에 맞춰서 다시 이 부분이 수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자, 시행 규칙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승진용 제한, 소방공무원 승진용 규정이죠. 이 규정 이것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시행 규칙이 개정이 이루어지죠. 승진 대상 명부의 작성권자로 하여금 승진 대상 명부의 조정을 승진 심사 또는 승진 시험을 실시한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대상 명부 조정 사유에 퇴직자가 있는 경우도 종전에 삭제 사유까지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용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근무 연수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을 시험 승진의 경우 1차 시험일이 전일로, 심사 승진의 경우 승진 심사 실시일에 전일로 하도록 하고, 퇴직자나 승진용 되거나 퇴직자 또는 승진용 되거나 승진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명부의 조정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몇 가지 확인하면 될 부분이 있죠. 첫째가 최저근무 연수의 계산 기준, 종전에 항상 전월 말을 해서 지금은 전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일이 전일이죠. 1차 시험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일의 전월 말일에서 승진심사일의 전일로 여하튼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성적 평정, 이 평정 시기를 종전에 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이렇게 해서 1년에 연 2회 정기 평정했습니다. 이걸 조정했죠. 자, 6월 30일 상반기 평정은 3월 31일로, 그리고 12월 30일 했던 것 하반기 평정을 9월 30일 기준으로 근무 성적, 경력 평정, 교육훈련 성적 평정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명부의 조정 방법이 신규칙 20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승진 대상 명부의 조정은 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전 출입장에 있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보면 되죠. 승진 임용 제한 사유 또는 승진 심사 재배 사유가 발생, 소멸한 사람의 경우는 승진 임용 제한 사유, 승진 심사 대상 재배 사유가 발생했다면 저 승진 대상이 아니죠.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 제외자 명부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구란에 각각 적는다. 입법 예고할 때는 이때는 해당 서식의 비구란에 붉은 글자로 적는다 했는데 붉은 글자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붉은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명부의 조정 방법에서. 그래서 이 경우도 서식의 해당 날의 비구란에 그냥 사유 이걸 적으면 됩니다.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 대상 명부에 추가하게 됩니다. 제외자 명부에 삭제해야 되겠죠. 역시 그 사유를 서식의 비구란에 붉은 글자가 아니고 그냥 각각 적으면 됩니다. 붉은 글자가 제외되었습니다. 삭제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특히 두 번째, 제 2번이죠. 3번. 종전의 경력 평정에서 다시 하나 추가돼서 교육훈련 성적도 재평정 가능하죠. 그래서 경력 평정 또는 교육훈련 성적 평정을 재평정한 경우 이때는 승진 대상자 명부의 비구란에 그 정정사유를 적는다. 비구란에 정정사유를 그냥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전은 정정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되어 있죠. 붉은 글자는 명부 조정 여기서는 모두 붉은 글자가 삭제됐습니다. 붉은 글자로 적는다는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평정, 교육훈련 성적 평정 이것을 재평정해도 명부 비구란에 정정사유를 그냥 적으면 됩니다. 붉은 글자로 표시나게 적을 이유가 없죠. 이 종전 규정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는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구란에 퇴직일 그 사유를 적습니다. 승진 임용되거나 승진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명부에서 삭제해야 되죠. 비구란에 승진됐다면 승진 임용일, 후보자로 확정됐다면 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승진의 사유, 승진 후보자 확정된 경우 그 사유를 적게 됩니다. 특히 3번 위주로 정리하면 되겠죠. 경력 또는 교육훈련 성적 평정은 재평정 가능합니다. 교육훈련 성적 평정도 재평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부의 비구란에 그 정정사를 적으면 됩니다. 붉은 글자로 적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붉은 글자로 적는다 나오면 명부의 조정에서는 모두 틀렸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입니다. 교육훈련 규정은 2023년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제 기본서에서는 이 부분을 입법에 예고된 부분을 내용을 미리 적었고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근데 일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용어 조정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된 부분 위주로 해서 다시 강의를 했었는데 전부 개정된 부분에서 특히 법제서서 제공한 자료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언급된 부분과 몇 가지 인용은 아래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한 이때 몇 가지를 더 정리해 봤습니다. 교육훈련 규정의 개정 이유는 교육훈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 대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 교육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직장 훈련 실시를 위하여 직장 훈련의 총량 목표 관리제, 여하튼 총량 시간 목표 관리제죠. 이것을 도입하는 등 교육 훈련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 개념 위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가 교육 훈련의 구분, 대상, 방법. 교육 훈련의 구분하고 교육 훈련의 방법은 약간 다른 차원이죠. 교육 훈련의 구분은 교육 훈련의 종류입니다. 교육 훈련의 구분, 교육 훈련의 종류는 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은 네 가지를 구분하죠. 기본 교육 훈련, 전문 교육 훈련, 기타 교육 훈련 및 자기 개발 학습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 교육 훈련 방법은 교육 훈련 기관에서 교육하는 방법이고 현직에 근무하면서 직접 직장에서 이제 훈련 받는 방법이 있겠죠. 현장 훈련입니다. JOT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경우는 위탁에서 받는 위탁 교육 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훈련의 종류가 아니고 방법이죠. 훈련의 종류는 기본 교육 훈련, 전문 교육 훈련, 기타 교육 훈련 및 자기 개발 학습의 것이 구분 또는 종류고 방법은 훈련 기관에서, 직장에서, 또 위탁 교육 훈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 개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기본 교육 훈련은 역량을 강화하고 즉 소방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직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어디서 교육이 이루어지냐? 주로 교육훈련 기관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 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훈련은 신규 채용자에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임 교육이 기본 교육훈련입니다. 또 승진 후보자, 또 승진 임용된 사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죠. 이것이 관리 역량 교육 등입니다. 소방이 계급 이상, 소방관 계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리 역량 교육이죠. 소방정 계급의 경우 받아야 할 이때 관리 역량 교육 등 교육은 소방정책 관리자 교육입니다. 종전에 지휘 역량 교육,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했죠. 그래서 소방정책 관리자 교육, 소방정 계급을 대상해서 이루어지는 소방정책 관리자 교육과 그 다음에 기타 계급을 대상으로 관리 역량 교육이 있습니다. 관리 역량 교육은 소방영, 소방경, 소방의 계급을 대상해서 관리 역량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전의 지역역량 교육은 구분하지 않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어쩌다 가든 신임 교육,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관리 역량 교육 이 부분이 기본 교육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공직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이죠. 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소방학교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죠.
그리고 전문 교육 훈련은 소방공무원이 담당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주로 현장 훈련이죠. 직장 훈련으로 실시하되 직장 훈련으로 실시가 곤란하다면 교육훈련기관 교육 또는 위탁교육 훈련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 자기개발학습 있죠.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또 미래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학습, 연구활동이 자기개발학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교육훈련과 특히 전문교육훈련을 구분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관한 부분으로 교육훈련 규정 제7조 부분과 15조 부분을 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 기존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2번 같은 경우가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죠. 1번은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훈련의 목표, 훈련의 구분 및 방법,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차연도, 다음 연도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 정책과 기본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종전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훈련 계획이 이번에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됐죠. 시도지사는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기본 정책 및 기본 지침에 따라서 다음 연도 시도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의 장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도 시도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2월 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3번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차연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 정책 및 기본 지침에 따라서 차연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할 때 시도지사 거쳐서 제출하죠. 또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첩시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소방기관장, 이들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점권자도 같이 대상자 선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관의 장, 소방기관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점권자는 즉 소방기관장 등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채용 후보자 명부의 등재순위, 신규 채용일 또는 승진 임용일, 계급, 담당 업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며 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소방기관의 장만이 아니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점권자도 이 부분이 주체로 들어갔습니다. 또 통보받은 교육훈련 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교육훈련 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때 대상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시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분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기관 간의 협업 및 교육훈련 기관의 개방은 새롭게 규정된 내용인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협업 요청이죠. 소방청장이 각 교육훈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하거나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에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복무 의무 및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경비의 반납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과 동일한데 반납 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행교육을 이수한 자는 그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훈련 이수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차정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단 9개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니까 이 부분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어서 의무 위반에 대한 경비 반납 조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는 소요된 경비의 2분의 1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또 교육을 마쳤고 근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단 소요 경비 곱하기 해서 의무 복무 개월수 마이너스 근무 개월수, 이걸 의무 복무 개월수로 나눠서 이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복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는 소요 경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새롭게 규정된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알아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신행교육 졸업 요건의 강화입니다. 졸업의 요건에 대해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종전의 신행교육에 대한 일반 다른 어떤 성진 대상지 대상으로서 이루어진 교육이든 수료 점수에서 종전은 만점이 6할이죠. 6할 미만은 이것을 교육훈련 성적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바로 수료 점수로 해서 만점이 6할 미만. 그래서 6할 미만이니까 이상 받아야 되겠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수료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을 두 가지 구분합니다. 신행교육 경우는 졸업 요건을 정하고 나머지는 수료 요건 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 요건, 신임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임교육의 경우는 전체 교육훈련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절차 중 별도의 졸업 사정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는 신임교육 과정에 졸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졸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의 흔히 말할 때 성적은 평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수료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일단은 각 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 요건을 갖춘 것을 본다. 일본은 종전과 거의 동일하게 60점 미만 인정하지 않죠. 60점 이상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졸업 요건은 100점 만점에 7점 이상이 전체 교육 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졸업 사정 거쳐서 절차를 통과까지 했을 때 졸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수위원회 계급, 역할 등의 정비입니다. 자, 교육훈련 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위원을 종전에는 교수위원, 조교, 강사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강의 교수, 훈련 교수 및 생활 지도 교수로 정비했고, 교육훈련 과정의 설계 운영을 담당하는 교육 운영 교수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위원은 탐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담당 분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기존과 비슷합니다. 실무, 연구 또는 강의 경력 몇 년 이상, 3년 이상입니다. 종전 이 가지고 몇 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 학위는 석사학위 이상이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교육훈련 이수자는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 기준입니다. 또 하나가 담당 분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에 보통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교육훈련기관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 부분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장훈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가 도입됐죠. 종전에 일과표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간 이수해야 될 교육훈련 내용, 시간을 미리 정합니다. 계량화죠. 정량화해서 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는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이 직장훈련 시간, 직장훈련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를 도입했죠. 그리고 직장훈련 계획은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에 포함된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공제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 종전의 직장훈련의 내용에서 있는 부분의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넣었습니다. 첫째가 어쨌든 공제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연구. 자, 종전의 정부 시책 교육 및 정신교육 용어인데 결국 의미는 같습니다. 공제가치 확립, 정신교육이죠. 또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걸 용어를 이렇게 공제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으로 정비했습니다. 우리가 팀 단위 소방 전술 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 기술 훈련, 종전의 직장 훈련 내용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가 있죠. 신규 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 적응 교육 훈련. 이거 외에도 직장훈련 계획에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들어가고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서별, 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훈련 이 부분이 직장훈련 계획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부분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소방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이죠. 그래서 2023년도 6월 23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시도징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종전에 소방중감 이상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이때 임명할 수 있도록 했죠. 이걸 한계금 낮추었습니다. 소방청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적인 심의 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서 인사 감사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등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 이들을 징계위원으로 임명을 위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교수원이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정교수, 부교수, 자 이런 부분에 한 단계 낮춰서 이때 이분을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다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 징계위원회, 다른 징계 등의 사건의 우선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 4가지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첫째, 징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성.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종전에는 소방중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 요건을 개정했죠. 자, 그래서 소방청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에서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이었죠. 정교수 이상에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재직 중인자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교수만 이때 우리가 임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비현실적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낮추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교수는 현직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단 요건을 정교수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소방청과 시도의 경우. 그리고 나머지죠. 소방청과 시도가 아닌 소방청 소속기관, 시도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에서 역시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역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시도 징계위원회는 부교수 이상으로, 기타 징계위원회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이 사람이 이때 우리가 민간위원회 자격으로 이때 개정이 이루어졌죠. 정교수는 부교수로, 그리고 기타 징계위원회는 부교수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이 신설된 부분인데 소방청과 시도 또 소방청 시도 소속기관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에서 민간 부문에서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 상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을 소방청 시도 징계위원회 기타 징계위원회 모두 이때 우리가 바로 민간위원회 자격, 자 이때 자격으로 이분이 추가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제13조 3이 신설되어 있죠. 우선심사 규정입니다. 4가지 어떤 항으로 이루어졌죠. 첫째가 주체는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우선심사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이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죠. 재량행위입니다. 단, 자,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재량행위 이것이 아니고 의무 규정입니다.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자, 계급이나 근무기한 만료 등으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우선심사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당장 예컨대 근무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 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 이런 경우죠. 이때는 근무기한 만료 등으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자, 실제 2개월 이내에 있다면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개월 이내 징계가 마무리되기 힘듭니다. 이때는 우선 심사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의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죠. 이제는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아니고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입장이죠.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징계원에서 다툴 이유가 없죠. 이런 경우는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은 1항에서 3항까지 규정에 따라 우선 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 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 등 사건을 우선 심사해야 한다. 우선 심사에 관한 부분에 1항에서 5항까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쉽게 문제 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한 만료 등으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숫자를 바꾸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2개월을 가지고 6개월로 고친다든가. 틀렸죠? 징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의 우선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 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로 가장 기본적으로 한 2가지 부분의 삼정을 할 수 있겠죠. 요 2가지 부분에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올해 개정된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용 규정과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연령 규정,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징계령. 자, 유난히 올해는 많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한두 번 정도 개정된데 올해는 소방공무원 법률만 빼고 모두 7가지 중요한 법령은 모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 위주로 해서 자, 확인학습 문제 7문제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채용 후보자가 임용에 응하지 않거나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아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한다. 틀렸죠?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할 때는 딱 하나만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품위 손상 행위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만 이때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면접사유에 해당될 때 모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15 임용소방공무원, 정규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도 모두 임용심사위원회 의결, 즉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단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할 때는 하나만 거치죠. 품위 손상 행위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만 심사 거칩니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임용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이외상 저지른 경우는 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맞죠? 또 15임용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면직시킬 수 있고 면직 채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맞습니다. 3번. 15임용 소방공무원을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채청하려는 경우 등 그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을 둔다. 맞죠? 임용심사위원은 3가지였죠.
특정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하려 할 때, 15 소방 공무원을 정규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하려 할 때, 또 15인용 소방 공무원을 면직시키려고 할 때, 그때 심사위원회를 여기서 적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죠. 우리 임용권자 소속, 임용 채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4번에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 5, 8 되겠죠. 5, 7이 아니고 5, 8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청권자가 지명한다. 맞습니다. 위원장, 위원 모두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청권자가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경력 경쟁 채용자의 필수 보직 기간에 따른 전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5급 공채 시험 합격자를 경력 경쟁 채용하는 경우 이때는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맞죠? 퇴변의 경우로 경채된 사람은 필수 보직 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2번 연구 근무 경력자 및 전문기술교육 이수자를 경력 경쟁 채용하는 경우 3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틀렸죠? 종전의 경찰자의 이때 필수 보직 기간에서 연기자 외 경찰은 종전에 3년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5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년이면 틀렸습니다. 이때는 5년. 연구 근무 경력자 또는 실적자,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외고 능통자, 경찰 공무원을 그 계급에서 하는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때는 필수 보직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번에 외고 능통자를 경력 경쟁 채용하는 경우 5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있으나 특례겠죠. 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은 예외, 특례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때는 5년 이내에도 전보가 가능합니다. 4번에 경력 경쟁 채용자의 필수 보직기간의 계산에서 휴직기간, 직외제 처분기간, 그리고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이때는 감봉 처분 기간은 필수 보직 기간 계산에서 포함을 하게 됩니다. 반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봉 처분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저 근무 연수 계산에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력 경쟁 채용자 필수 보직 기간에 있어서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죠. 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감봉 처분 기간은 포함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상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맞습니다. 2번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5가지 평균 요소죠.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협업 능력 및 침착성 및 책임감의 평균 요소에 대한 시험위원회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여서를 처리하는 경우에 납입안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번, 2번, 3번 맞죠? 4번이 틀렸죠.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민원인 신원진술서 세통, 신원진술서 부분이 삭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한 통, 영능력 검정시험 성적 편통 및 영능력 검정시험. 죄송합니다. 한쪽은 한국사가 돼야 되겠죠. 한국사로 고치겠습니다. 영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한 통 등, 그 다음에 자격증 4번, 이걸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공무원이 승진용 규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앙소방학교 중앙1구 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이 이하의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맞죠? 종전에 소속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위 이하로 개정이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2번 임용권자는 소방경 근속 승진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속 승진 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 승진 대상자 및 근속 승진용 예정 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승진용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승진 대상 명부를 조정해야 된다. 맞죠? 종전에 삭제 사유로 별도로 규정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명부에 조정 사유로 같이 넣으면 됩니다. 퇴직자가 있는 경우, 승진 임용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승진 대상 명부 작성결을 탈려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그다음에 승진 제한, 승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 등도 모두 명부를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종전의 삭제 사유도 조정 사유로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4번에 경력 평정 또는 교육훈련 성적 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승진 대상자 명부 비구란에 그 정정 사유를 붉은 글자로 적는다. 정정 사유를 적으면 되죠. 붉은 글자에 대해서는 모두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방정 계급의 경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성적 10점만 반영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소방영, 소방경, 소방위 계급의 경우 관리역량 교육 성적 3점. 틀려져. 소방위는 관리 역량 교육 과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리 역량 교육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문 능력 성적이 대신 반영되죠. 소방위 계급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령과 소방경 경우는 관리 역량 교육 성적 3점, 전문 교육 훈련 성적 3점, 직장 훈련 성적 4점 및 체력 검정 성적 5점을 평정합니다. 소방위가 자 제외되어야 되겠죠. 3번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수료 요건 또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맞죠? 평정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승진 15 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15 임용된 사람이 신인교육 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 훈련 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소방위는 자 역량 교육, 관리 역량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리 역량 교육 성적은 2025년도까지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문 능력 성적이 반영됩니다. 6번 다음 중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전문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직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교육훈련 기관 교육으로 실시한다. 틀렸죠? 전문교육훈련이 아니죠. 기본교육훈련, 신임교육,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그리고 관리역량 교육 이 부분이 기본교육과정이 기본교육훈련이죠. 신임교육의 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전체 교육훈련 성적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죠. 60점 이상 하면 틀렸습니다. 70점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각 과목의 교육훈련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이 부분은 맞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효과를 갖춘 것으로 본다. 앞부분에서 이미 틀렸죠. 담당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교수원의 자격이 있다. 맞습니다. 4번 소방청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 공무원이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청장이 아니고 소방기관의 장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소방청과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자격으로 틀린 것은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맞죠?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부교수 이상은 맞지만 재직 중인 사람으로 고쳐야 됩니다. 3번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종전의 지방소방장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민간 부분에서 인사, 감사물을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하는 직위 여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부분이 신설되어 있죠. 정교수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재직 중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징계위원회, 즉 소방청, 시도 소속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법관검사, 변호사로서 소방청 등은 10년이지만 이것은 5년이 되겠죠. 즉 소방서 징계위원회 민간인이 자격하면 기타는 5년이죠.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수 그리고 소방 관련 학문 여기서 부교수가 아니고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방청과 시도는 계급이 중요하죠. 소방청 또는 종전의 지방소방장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되게 되겠죠. 이거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부에서 인사, 감사물을 담당하는 임원급 이에 또 상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리는 사람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 이 부분은 소방청과 시도 설치된 징계위원회, 기타 징계위원회 구분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에서 법률, 행정 등 소방청과 시도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그리고 기타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가 대장된 부분이고 4번 부분은 모든 징계위원회 공통적 민간위원회 자격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법령 개정상에 대해 쭉 정리해 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